힘든 말씀 용기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인데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들이 보호받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청이 할 수 있는 대책,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대책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원청은 어떤 대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감염에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모여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두 가지의 센터로 출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좀 개선을 해서 임시라고 근무하는 거라고 해서 상담원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좀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장 시급한데 그거는 국민은행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답변은 그렇게 받았어요. 왜 이렇게 너무너무 붙여놨냐. 너무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선이 너무 짧아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 같은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그 전선 때문에 컴퓨터 가장 붙여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간격을 넓혀주고 이제 그렇게 넓히면 또 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지족동 센터가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조에 10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한 칸씩만 더 줄이면 충분히 2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접거리에 있는 감염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하고의 토론이나 아니면 상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센터 근처에 있는 직원들은 걸어서 출근할 수 있으면 굳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접촉을 더 많이 늘리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남아있는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떨어져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칸씩 비우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추가로 이동한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그럼 이동한 이유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공간 내에서 또 조금 더 간격을 넓혀주면 서로를 위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양보하고 그렇죠. 국민은행도 어느 만큼의 비용과 재반을 양보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좀 더 이거를 현명하게 서로 조금은 손해보겠지만 서로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고 한 명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렇죠.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대전시의 대책은 대전시 안에 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콜센터가 가장 많은 곳이 네. 대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아주 주요 요지의 지하철역에 콜센터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잘 막는 것 또한 대전시의 책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들을 운영하는 업체를 단지 용역업체에 한정 짓지 말고 원청을 기준으로 해서 원청의 책임을 둬서 얼마나의 방역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감시망이 없으면 지금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이 상황에도 콜수밖에 생각 안 하고 그 포기율밖에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입을 해서 대전시라는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입을 정말 해서 더 방역이라는 건 이건 진짜 이렇게까지 저도 살면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개입을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단지 그 원청에만 물어보지 말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확진 예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아니면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보는 거. 저는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칭찬할 부분도 있고 칭찬하지 않고 매질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칭찬할
하는 부분은 저는 투명하게 공개한 부분이 오히려 모든 그 국민들을 안심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 국민은행이 콜센터를 조금 더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지역 감염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그 기업에 책임을 두고 또 감시하는 마음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자분들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코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리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전선이 짧아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회사가 반영할 수 있고 또 꼭 반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면 그 회사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회사는 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 요구안을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대전시도 대전 시민이지 않습니까? 다 노동자 대전 시민이잖아요. 대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런 국민의 원청에다가 꼭 국가의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이제 뭐 방역 쇼를 하죠. 뭐 네. 이제 뭐 등에 뭐 알코올 메고 네네네. 정치인들 돌아다니면서 쇼를 하는데 이런 쇼를 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 효과도 없어요. 그 길에 뿌려봤자 효과 없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구석구석에서 방역을 위한 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론하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무가 그 가장 큰 게 인터넷 뱅킹 업무가 요새 영업장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매달 시험을 봐요. 매달 시험을 본다고요? 네네. 업무 테스트를 봐요. 업무 테스트를 보고 그 업무 테스트를 봐야 될 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그 업무 테스트를 없애자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업무가 많아요. 저희가 보통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 하는 건 스마트폰 어플도 여러 개고 인터넷 뱅킹 업무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는 영업점을 가야지만 가능했던 업무들이 이제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용역이기 때문에 업무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급여가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정말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말씀을 이제 다시 요약하자면은 핀테크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뱅킹을 할 수 있고 하면서 지점에 가는 인원은 오히려 줄었고 콜센터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지점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점이 없어지고.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콜센터 분들 노동자 분들의 노동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점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오프라인 업무가 줄어들면서 영업점을 계속 없애고 있으니까 그 영업점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콜센터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환경인 거고 그게 스마트로 가지고 오는 환경이니까 저희가 안내해야 될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매달 시험을 봐와서 업무를 습득을 해도 한계가 느껴질 만큼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콜센터 업무를 굉장히 다른 분들은 되게 쉽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깐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업무 지식 관련해서도 은행 업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 업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행 업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런 두께의 그 책을 3권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상담원들이 들어오면 한 1년 정도는 버텨야 좀 이제는 뭘 알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되는 건데 그만큼 상담원 키워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영업점을 가서 요즘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영업점을 가서 이런 업무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대기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래요. 이거 콜센터에서 다 되니까 전화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영업점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고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업무는 쉬운 업무, 영업점 창구에서 하는 업무는 어렵고 힘든 업무, 은행원이 하는 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비슷한 사례 저기 코레에 가서도 느꼈거든요. 코레에서도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창구에 직원이랑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직원이고 아니라는 이유로
거기서도 그냥 임금 차별, 모든 차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창고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으시고 더 이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가장 쉽게 무슨 일이 딱 발생이 되면 콜센터 있나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콜센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문화인데 실질적으로 그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투명인간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답변만 해주고 그냥 그런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 그냥 나에게 친절하게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수학이 너머에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뭐 기계나 뭐 프로그래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욕설하지 마시고 또 지금 싸우시는 투쟁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